상상도 못했던 나이가 오나요? 내가 60이 될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상상도 못했는데 60이 됐어요. 50대 이후는 다 단어가 다 이상해. 포기, 내려놔, 인생 내리막길. 그러니까 뭔가 의욕을 다 상실하는 말만 다 해요. 뭘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지. 뭘 자꾸 내려놓으래. 뭘 들어야 내려놓지.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제 나이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남들은 나이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스스럼없이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제 58이고 우와, 올해가 지나가면 59고 우와, 내년에 지나가면 상상도 못했던 나이가 오나요? 내가 60이 될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상상도 못했는데 60이 됐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60이 됐다 그래서 내가 60이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아직 할머니가 안 됐습니다만 누가 나를 할머니 그러면 나? 너 나 불렀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가끔씩 동창회 나갔을 때 우리 손자가 이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막상 다치면 뭐 할머니 노릇도 잘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손자 입장에서 할머니지 내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너야 너 부르고 싶은 대로 나를 불러라 할머니라고. 근데 난 전혀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이제 과거에는요. 할머니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찰떡처럼 어울렸을까요? 70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60에 할머니가 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00살까지 사는데 60부터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100살까지 40년을 살기에는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엄마 다음에 바로 할머니 돼, 아버지 다음에 바로 할아버지 돼가 아니라 중간에 뭐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이 책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이렇게 수필처럼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은 50대 이상 된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돼. 그냥 필독서입니다. 50 넘었으면 무조건 이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젊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두 번째, 노화와 수명의 차이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왜 내가 끝까지 더 활력 있게 멋지게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리고 행동 패턴이 바뀐다라는 게 이 책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인문학적 지식과 그리고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호승 시인님께서 써주신 이 추천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또 닿더라고요.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당신의 많은 나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할 일이 많은 젊은 나이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그 많은 나이가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 추천글도 써주셨는데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자, 할머니가 되고 싶진 않은, 그러나 어떻게 50대, 60대, 70대를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걸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책의 저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파스칼 브리크네르라는 소설가이자 철학자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성이죠. 자, 이분이 쓰신 책에서 어떻게 나이듦을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나이듦을 잘 데리고 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좀 살펴볼게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되게 재밌는 사건, 저도 이런 게 있었나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뭐냐 하면 네덜란드의 69세 분이 2018년도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나이는 49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49이고 절대 69세가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나를 서류상 나이로 69세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연애하기도 불편해. 일단 경쟁력이 안 살아.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사회활동도 힘들어. 그러니까 서류상에 내 나이를 지우라고 소송을 냈대요. 여러분 같이 소송 냅시다.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올만 하죠. 길을 다니면 어떻습니까? 여기 저자 파스칼님은 길을 다니면 킥보드를 타는 할아버지, 그리고 정말 트렌디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70대, 80대, 그리고 뒷모습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30대인지 40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70대 노인분들, 그러면서 정말 사회생활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어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젊음과 나이 듦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20대와 70대가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냥 한 유니버스 내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평균 수명 때문인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파스칼,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새로운 삶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우리 인생은 너무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 이후를 100살까지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삶의 기술이 정말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기술이 늘려준 것은 어쩌면 수명이 아니라 노년일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수명이 늘어났어요? 노년이 늘어났어요? 수명이 늘어나려면 20대, 30대가 늘어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20대부터 젊음을 가질 수 있는 50대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건 오케이. 근데 어때요? 자연 법칙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늘어난 건 뭐예요? 50대 이후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난 건 뭡니까? 노년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늘어난 뒤를 노년으로 늘리지 않고 수명으로 늘려가면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그거예요. 두 번째 20살이요. 두 번째 20살. 그래서 다시 멋지게 살 것이냐 아니면 아유 늙었어 노년이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냥 계속 노년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런 거죠. 사실 50이다 그러면 어때요? 인생을 우리는 아직은 반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밖에 안 살았어요. 저도 지금 이제 겨우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력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지상의 즐거움을 탐하는 자세에서 차츰 벗어나 명상과 연구에 몰두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신탁을 전하며 저성키를 준비하는 시간처럼 이야기되곤 한다. 요즘도 그러한 내려놓음이 일부에게는 먹힐지도 모르겠다. 사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가? 내려놓는 게 아니래네요. 뭔가 다시 들어야 되나 봐요.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 어떠한 향락이나 호기심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과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두어라. 요컨대 흔들림 없이 자기 힘을 시험하라. 가슴이 뜨거워지네. 흔들림 없이 죽을 때까지 나의 힘을 시험하라. 야, 그래서 버려야 될 게 있답니다. 우리가 뭘 버려야 되나? 본질을 지키고 싶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 일단 나이가 들었으면 포기하라든가 어차피 노년에는 욕망이 감퇴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버려라. 결국은 노년이 우리를 제압하고 수용하겠지만 그래도 노년은 재건의 대상이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엎드려라, 포기하라 라는 강요를 거부해야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힘을 줍니다. 노년은 재건의 대상이지 포기의 대상이 아니다. 와, 대박. 이런 명언들이 이 책에 마구마구 쏟아지면서요. 뒷장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활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들이 쫙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적어도 한 20가지는 넘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미리 또 뽑아왔습니다. 책은 나중에 읽으시고 우선은 제 짧은 강의를 들으시면 이 책 너무 사고 싶다, 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이 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이겁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즐기면서 계획하고 내일을 꿈꾸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노년이 되면 우리가 내일을 꿈꾸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위에서는 자꾸 뭐래요? 뭘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지. 뭘 자꾸 내려놓으래. 뭘 들어야 내려놓지. 뭐 든 게 많으면 내려놓기라는데 들지도 않았는데 뭘 내려놔? 예, 사실 우리가 든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돈이 많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은 내려놓을 돈이 어디 있어요? 들 돈도 없는데.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그동안 애들 키우느냐고 뭐 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일상을 힘겹게 살아오느냐고. 진짜 들어야 될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노년까지 못 들었잖아요. 취미생활 한번 제대로 즐기셨습니까? 공부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꿈 한번 펼쳤습니까? 여행 한번 제대로 갔습니까? 못 했잖아요. 뭘 자꾸 내려놔요. 근데 노년은 마치 다운사이징, 집도 줄이고 욕망도 줄이고 돈도 줄이고 다 줄여야 노년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50년의 시간이 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남았어. 그럼 내려놔야 되겠죠. 여러분 30년, 40년이 남았는데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에는 어색한 이 나이에 뭘 내려놓겠어요. 그래서 내일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초의 순간에 흠뻑 빠져들으래요. 시간이 많으니까 어린아이 마음처럼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다 최초죠. 그래서 애들은 뭐 갖고 놀아요? 부엌에 가서 막 엄마 밥하면 막 주걱 갖고 놀고 냄비 갖고 놀고, 야 냄비가 뭐가 좋다고? 처음 봤으니까. 주걱이 뭐가 좋다고? 처음 봤으니까. 뭐 의자도 막 올라타고 막 왜? 처음 봤으니까. 어린아이는 다 뭐든지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왜 신나요? 처음 가보는 학교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인생의 절반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최초의 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해보는 거 뭐 있어요? 여행 처음으로 가봐? 자전거 처음으로 타봐? 예를 들어서 디지털 공부, 메타버스 처음으로 한번 해봐? 흥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노년이 되면, 왜 나이 60 이후가 되고 50대 이후가 되면 왜 최초를 두려워할까요? 처음 해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냥 옛날 그대로 이어서 살고 싶으니까요. 이어서 살다 보면 어때요? 다 최초로 해본 거 끝으로 가서 이렇게 살려니까 어때요? 금방 지루해지고 금방 뭐가 안 생겨요? 열정이 안 생기죠. 사람이 열정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최초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이 최초로 하고 싶으신 건 뭡니까? 저는 정한 거 하나 있거든요. 최초로 하고 싶은 거. 저는 디지털 아트를 최초로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그 처음이 있어야 흥분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유 인생 내리막길이요 이런 말도 해요. 50대 이후는 다 단어가 다 이상해. 포기, 내려놔, 인생 내리막길. 그러니까 뭔가 의욕을 다 상실하는 말만 다 해요. 왜 내리막길이에요? 100살을 향해서 오르막길이죠. 오르막길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는 내려가자 터덜 그러지만 오르막길 갈 때는 이렇게 허리띠 딱 째고 가잖아요. 이 느낌이 다른 거죠.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 자, 이게 긴 시간 내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합니다. 저자가요 정말 이 컨셉을 잡는데 귀신인 것 같아요. 철학자라 그런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틀을 귀신같이 제시합니다. 당신은 지금 괄호를 채워야 됩니다. 괄호라고 알죠? 당신은 지금 괄호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괄호가 아니고 괄호사 괄호 아니고 괄호. 우리 10대부터 공부하고 30대 뭐 20대에 결혼하고 그래서 애 낳고 키우고 그래서 이제 50대 중반쯤 딱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정쩡하다 그랬죠? 70 할머니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시간 남았는데 그래서 얼마가 남습니까? 50부터 70까지 괄호 상태인 거예요. 여기 뭘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괄호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다 비워둡니다. 그냥 늙기를 기다려요. 55세부터 70까지 뭔가 하지 않고 그냥 아껴 쓰면서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70대면 뭐가 좋아요? 자, 이 괄호를 꽉 채우면 채운 힘으로 70, 80, 90, 100까지 가는 거죠. 근데 괄호가 비어 있으면 어때요? 텅 빈 상태에서 우리는 진짜로 내 몸이 너무 안타깝게 처절하게 늙어가는 70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여러분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20대, 30대 분들 잘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시고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괄호를 못 채우고 있다. 이걸 그냥 빈 상태로 두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엄마의 삶을 사세요. 아버지 삶을 사세요. 괄호 안을 처음으로 채우세요. 최초로 해보는 걸로 채우세요. 엄마 아빠 신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이 괄호 안을 꽉 채우고 있으면 자녀도 좋아요. 왜? 너 지금 뭐 하냐? 주말에 안 와? 이런 전화 안 하거든요. 바빠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잖아요. 이 20살 이상이 되면 우리 모두 다 개별적 개인입니다. 개인 하나하나가 괄호 없이 자신을 채워갈 수 있을 때 그 집안은 자존감으로 꽉꽉 차요. 그리고 서로를 그 힘으로 돌봐줄 수가 있어요. 기대지 않고 서로 힘이 되고 꿈이 되고 돌봐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부모는 자녀에게 죽을 때까지 꿈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꿈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이 철학적 개념, 괄호 막 이거 듣고 흥분했잖아. 난 괄호를 채우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세 번째로 노년에는 나의 수명과 싸워라. 나의 노화와 싸우지 말고 수명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과 싸우는 건 뭐예요? 수명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제가 잠깐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왜 뒤가 길을까? 20대를 이렇게 잡아 늘려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어때요? 우리는
뒤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건. 근데 뒤가 늘어나는 것처럼 살지 말고 마치 나 두 번째 20살이야 생각하고 앞을 늘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 MKYU 대학에서 올해 슬로건이 뭐냐면 나는 두 번째 20살이다 이거였었어요. 20 again 이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맞은 선택을 했네요. 저는 20대를 늘렸던 거네요. 뒤를 늘렸던 게 아니라. 자, 20대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년처럼 살지 않고 수명처럼 살려면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욕망이 뭐예요? 하고 싶은 거요. 좋아하는 거요. 막 내 몸이 즐겨서 무엇인가 내 하루 시간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이 뭔지 알아내라. 뭐 하고 싶은지. 자, 그리고 신분을 바꿔라. 저는 이분 저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나랑 생각이 똑같아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노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범하게 매일 루틴으로 하면서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평범함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죠. 평범이 어려운 거예요. 평범한 루틴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신분을 바꾸랍니다. 학생으로. 학생처럼 공부하래요. 신분을 학생으로 바꾸랍니다. 사실 50대가 신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저는 학생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이 된다는 건 꼭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 뒤에 이 책들 보세요. 공부하는 겁니다. 정말 가장 싸게 공부하는 거예요. 책 읽고 공부하고 새로운 개념을 갖고 세상을 읽는 능력을 갖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려면 세상을 읽어야 중심이 되죠. 세상을 읽지 않고 눈 꽉 감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중심이 되겠어요? 세상을 읽어야 중심이 되죠.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를 합니다. 학생의 신분을 가지세요. 학생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배우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번 질문하고 답하고 스스로 하면서 여러분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20대 때만 두 갈래 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대 때도 어때요? 우리 절망하느냐, 희망하느냐, 꿈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 포기하느냐, 무엇인가 도전하느냐에 대해서 두 갈래 길로 우리 왔습니다. 자, 50대라고 다를까요? 아니죠. 50대에서 70, 80으로 가는 이 과로와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줄이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이 길이냐 혹은 이쪽 길 욕망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최초의 순간에 흠뻑 빠져드는 열정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년은 노년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활기찬 수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으로 사시겠습니까? 활기찬 수명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분명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평균 수명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막 이런 거 얘기합니다. 사회적 문제도 문제대로 해결해야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야 되죠. 내가 90, 100살까지 살 때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냥 천천히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내 살아있는 것처럼 자식에게 꿈인 아버지, 자식에게 꿈인 엄마로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50대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이 나왔고 제가 작년엔 또 콘텐츠 개발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사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진짜 원탑입니다. 정말 좋은 책. 오랜만에 철학적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좋은 책을 만나서 전 너무너무 기뻤고요. 꼭 이 책 읽어보시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활력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나눔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보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과로 얘기했었어요. 그죠? 50부터 70까지 과로 뭘로 채우고 싶을까? 자, 여러분의 과로는 뭘로 채우고 싶은지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책의 제목과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과로 어떻게 채울까 이렇게 써주시면 그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요. NKTV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